몇 차 했는데 목사님이 느끼시는 거나 생각하는 거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우리 조금 나누는 시간 갖죠.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하이데거를 읽으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제 현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 실존주의 하이데거와 또 이제 상담학과의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상담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객관화해서 내 그렇죠. 예. 자신이나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하이데거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음,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 일상 세계로부터 철학이 출발하니까 어떤 예. 추상적인 쪽에서 이미 추상화된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우리죠. 그러니까 세계 속의 우리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추상적인 인간을 배경으로 한 이론하고 많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데카르트 쪽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주체, 나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물건이다. 띵킹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이때 나라고 하는 건 나는 생각하는 사물인 거죠. 과거에는 무의식이라는 개념들은 없었으니까 나는 생각하는 나라는 컨셔스니스죠. 나의 의식이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식이 있고 내 의식이 존재하고 그 의식은 결국 나라는 얘기죠. 나와 의식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 중심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의식은 내향성이죠. 자기를 내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의 내적 생찰을 중요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추상적인 자기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얘기죠. 현상학이 발달하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향해 있는 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intentionalit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intentionality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thinking이나 의식, 우리는 그냥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지 우리가 이 대상을 제외하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식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 사유하고 있던 것이 데카르트식으로 보면 나란 우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 라면서 일단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레코그나이즈를 하는데 그래 나라는 게 있어. 그래 셀프라는 것이 일단 인식이 됐는데 그 셀프 자체는 그냥 추상적인 셀프인 거죠. 그 셀프라 이때 그 의식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유리된 존재죠. 추상적인 존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의식을 이제 구체적인 의식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만 내가 생각이 있는 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존재는 대상하고 분리된 존재를 생각한다. 대상하고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생각의 주인으로
존재로서의 셀프가 있는데 이 셀프는 대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내가 관찰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상과 자기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식이 어떤 데카르트의 이분법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상과 자기를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퍼스펙트를 갖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의식 자체를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볼 컨셔스니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근간에 있는 것은 이 의식인데 이 의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후설이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생각들이 일어나고 어떤 의식들이 활동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대상과 무관한 의식이나 생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대상과 관련을 맺는 이런 의식이나 생각이 항상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의식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의식 자체가 독립된 의식이냐. 이게 독립된 게 아니고 항상 대상과 관련해서 있는 것이냐 하는 중요한 성찰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이데거가 우리 존재를 얘기할 때 이 존재 자체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현실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 세계 속의 자기, 그 비잉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하이데거 얘기도 여러 존재자가 있는데 존재자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인간을 특별하게 현 존재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다사인이라는 개념이 비잉 대어라는 개념인데 현실 속에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세계와 관계에 대한 해명으로서는 굉장히 이 하이데거가 큰 도움을 주는데, 과거에 철학적으로 쭉 이어온 부분은 존재론 속에는 스몰 레터 비잉과 캐피털 레터 비잉을 구별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캐피털 레터 비잉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존재, 그 존재는 비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비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어쩌면 1부, 2부를 구별해서 자기 글을 쓰고자 했는데 1부에서 끝나고 2부를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모르지만 캐피털 레터 비잉에 대해서는 정치한 이론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아사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분이 판단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로부터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하이데거가 미처 충분하게 파헤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데거가 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사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현재 존재, 현 존재라고 하는데 이 현 존재 속에서는 파서빌리티가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이미 현재 속에 살아낸다고 하는 개념, 그리고 과거도 현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실존적인 삶을 살고 실존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데 근원적인 본질적인 나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에게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쭉 공부해온 영성 쪽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네. 실존적인 어떤 초이스나 우리가 네. 미래를 향해 가는 모습, 이건 어쩌면 우리 이렇게 아주 어렵게 풀어놨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철학적인 용어로 풀어놓은 것으로 보여요. 네.
누구나가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현재로서 충분하게 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데거가 파서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누구나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언어화한 거죠. 명료하게 한 거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할 때 이 던져진 것은 어떤 연유로 던져졌느냐. 그리고 어쩌면 하이데거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정말 죽음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해서 묵상하고 관상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에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묵상은 뭐 500년 전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장례식을 떠올리면서 이 삶을 묵상해 본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하이데거가 보고 있는 것, 실존주의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이런 영성 라인의 일부분과 맞물리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유한한 존재,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이 세계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죽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의 유한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실존적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철학자들의 견해일 수 있고 제가 보기로는 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인식 자체가 어떤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이나 공포나 실존적인 불안을 자기가 수용해낼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가니까 정신분석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삶을 다 이해하는 것은 뭐 무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실존적인 불안을 소화하지 못해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분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철저한 자각이 사람을 위축시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양 측면을 함께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